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두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시 모기지 신용보증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의 경우 대출 한도가 3,200만 원가량 줄게 됐습니다.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도 폭스바겐 그룹에 차값을 돌려달라는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4.76%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서울은 올 들어 7% 넘게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내일부터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본격 막을 올립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인터넷 쇼핑몰 등 2만 6천여 곳이 대대적인 세일 행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일 수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때 방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에서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최소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서울보증보험 등의 모기지 신용보증을 통해 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다음 주부터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먼저 정훈규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오는 5일부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방공제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3,200만 원입니다.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LTV가 9.1% 축소됩니다. 두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서울보증보험의 모기지 신용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모기지 신용보증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축소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소액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대출 시 한도에서 이른바 방백이라고 부르는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는 LTV에서 이 최우선 변제권을 뺀 만큼을 최대 한도로 정합니다. 이 최소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방 한 개당 3,200만 원, 경기 지역은 2,700만 원입니다.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해 은행권에서 방빼기 없이 LTV 한도까지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거래되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전용 60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소액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매매가의 70% 전액 3억 5천만 원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5일부터 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3,200만 원을 뺀 3억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집단 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달 5일 이후에도 모기지 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대출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대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은행은 이번 조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 한 달 동안만 6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LTV와 DTI를 완화하며 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 8월 증가량보다도 40% 가까이 불어난 수치입니다. 신한은행과 KB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대출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완급 조절을 주문하고 있어 시중은행들의 모기지 신용보험 중단이 이어질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뿐 아니라 계열사인 아우디도 210만 대나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드러났고 오늘 폭스바겐은 자동차 회사 리콜로 최대 규모인 1,100만 대 차량에 대한 수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도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이번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첫 소송을 당했습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대상은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입니다. 원고는 폭스바겐이 소비자를 속였다면서 민법 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110조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망행위를 폭스바겐 본사가 이미 회장의 입을 통해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의한 매매 계약의 취소, 이러는 게 저희의 주의적 청구 원인입니다. 원고들은 폭스바겐 측에 매매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구입 시점부터 매매 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로 가격은 각각 6,100만 원과 4,300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각각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 허용 기준 연비를 악화시켰고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중고차 구입 수요가 급감했다는 이유입니다.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 약 14만 6천 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소송으로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상승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올 들어 이달까지 4.76% 올라 4.36%인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단독과 연립의 전세 가격도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서울은 9월까지 7.49% 상승해 4.86%인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구별로는 성북구, 강서구가 10%대를 넘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도 올 들어 6.51% 올랐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과 수도권에선 월세 물량이 더 증가해 전세 물량은 부족한 가파른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는 매물 품귀로 대부분의 평형에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인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인터넷 쇼핑몰 등 2만 6천여 곳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할인율도 기본 50%에서 최대 80%로 일반 세일 행사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18일까지 기존 정기 세일 때보다 40여 개가 늘어난 58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카드로 결제한 고객 100명을 추첨해 구매 금액 전액을 돌려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신세계백화점은 아웃도어 특별 기획전을 엽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의류와 인기 생필품 3천여 개 품목을 50% 할인 판매하고 무료 배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11번가와 옥션 등 온라인 유통업체도 특정 품목을 매일 50% 할인하거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행사를 펼칩니다. 우리 경제가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취약성 평가에서 최상위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13개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불안 시 자국의 통화 가치와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취약성이 낮다는 뜻으로 필리핀이 마이너스 10.7점으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0.2점으로 두 번째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태국과 인도, 폴란드,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외 경제 불안에 가장 취약한 나라는 터키가 12점으로 가장 심각했고 이어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의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경상수지 흑자가 크고 재정 적자가 적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줄어들어 나타난 불황형 흑자지만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지난 7월까지 4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하며 외환 보유액은 8월 말 현재 3,679억 4천만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다음 달 5일부터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그 배경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국 정창신, 정훈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훈 기자, 먼저 방백이라고 하죠. 최우선 변제권 보증을 이제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인다면서요? 네. 정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70%까지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이 LTV 한도에서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금액을 빼게 돼 있습니다. 이 최소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방 한 개당 3,200만 원, 경기 지역은 2,700만 원이고요. 그동안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서 이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LTV 한도까지 은행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5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때부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 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으면 LTV 70%에서 3,200만 원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 5억 원 서울 아파트의 대출 한도는 9.1%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이 두 은행이 나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은행의 관계자들은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만 해도 국내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불어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까 금융당국에서도 경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완급 조절을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먼저 준비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오다가 국민은행에서 모기지 신용보험 대출을 중단한다는 정보를 듣고 은행권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시행키로 했습니다. 당장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먼저 나서기는 했지만 신한은행과 KB하나은행도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시중은행들의 모기지 신용 보험 중단이 줄이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 모기지 신용대출을 중단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대책은 사실 지난 7월이었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정찬신 기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2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대책은 금융권의 가계부채 상환 능력 확대와 대출심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원금과 이자, 즉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주택 대출 시에도 조건 등을 깐깐하게 심사해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모기지 보증 중단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는 7.2 대책과 이런 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면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수요자 구매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리금 분할 상환과 채무자 소득심사 강화에 부담을 느낀 일부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400여 건입니다. 역대 9월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06년 9천여 건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7.2 가계부채 종합대책 영향에 비춰 이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축소가 아파트 거래량 감소에 이어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출 축소에서 신규 아파트는 제외됐다죠. 이렇게 되면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건설사들에게는 호재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사들은 올해 약 40만 가구에 육박하는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물량입니다. 자, 물량이 많아지자 이 청약에 뛰어드는 수요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보통 10% 정도의 계약금을 내고 입주 전에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신규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은 집값의 70%까지 최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신규 분양에 혜택을 줘서 건설사에 숨통 틔워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의 과잉 공급으로 미분양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신규 분양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면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분양몰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건설사야 좋겠지만 현재 고분양가 또 지금 공급 과잉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실수요자들이 상투 잡는 격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네, 그런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서 현재 부동산에 거품이 끼고 있다는 걱정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실물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 뻔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든 말든 건설사들은 지금 초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장세를 이용해 내년 물량까지 미리 당겨서 불량 처리를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실수요자들은 분양가와 주변 시세 등을 꼼꼼히 따져서 비싸게 집을 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를 줄이게 된 배경과 영향에 대해서 보도국 정창신,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경제는 중국과 때려야 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융권의 중국에 대한 위험 노출액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화할 때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는 뜻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 탓에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은행 부문의 전체 대외 채권 1,400억 달러 가운데 중국 관련 위험 노출액, 즉 익스포저는 24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대외 채권에서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 비중은 17.5%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만은 10.4%로 우리나라의 뒤를 이었고 영국 5.1%, 호주 3.3%, 미국과 일본은 2%대였습니다. 그외 프랑스, 독일, 칠레, 캐나다 등은 모두 비중이 1%대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위험 노출액 절대 규모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이 더 컸지만 총 대외 채권 대비 비중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위험 노출액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구조가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도 5%에 달해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외에 수출 교역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았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수출 유사성 지수도 높아 중국 경기 둔화 심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수출 유사성 지수도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와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과 수출 유사성 지수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중국과의 수출 유사성 지수가 높다는 것은 두 나라의 수출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으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 경쟁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휴대전화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초고속 인터넷, IPTV, 그리고 인터넷 전화까지 묶은 결합 상품들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요즘에는 신규 가입자 유치가 어렵다 보니 소비자들이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 업무를 지연하면서까지 늦장 대응을 일삼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주부 이모 씨는 최근 LGU 플러스의 초고속 인터넷 결합 상품을 해지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고객센터로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온라인 해지 접수를 해도 상담원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일주일이 지나서야 돌아온 답변은 또다시 해지 접수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LGU 플러스는 이런저런 핑계를 들면서 해지를 거부했고 이 씨는 결국 쓰지도 않은 한 달치 이용료를 또 납부했습니다. 고객센터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한 두세 번 하다가 저도 지쳐서 등록하고 나서도 많이 밀려있는 관계로 당장 못 한대요, 연락을. 그거를 이제 해지하고 자기네 거 쓰라 이거죠. 하지만 LGU 플러스는 해지를 하려고 하는 고객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상담원의 역할이라며 경쟁사들도 모두 다 같은 영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사의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는 이 통사의 늦장 대응 때문에 피해도 눈덩이처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피해는 205건으로 전국 사업자 중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가 가장 많은 업체는 LG유플러스였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해지 신청 뒤에도 계속 요금이 부과되는 해지 접수와 처리 관련 분쟁이 29%로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그런 절차를 전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당하게 해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1372에 소비자 상담을 신청을 해서 관련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피해 구제 접수를 해서 사실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통신사에 해지를 신청한 뒤에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줄 것을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엔저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 4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가 글로벌 톱4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자동차 연구기관인 포인의 세계 자동차 조사 월보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4년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 톱 100에서 매출 333억 5,900만 달러로 독일의 보쉬, 일본 덴소, 캐나다 마그나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9.9% 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빅5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도입에 나섰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와 자문 전문가를 뜻하는 어드바이저의 합성어입니다. 투자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KDB 대우증권은 최근 디셈버앤컴퍼니 AIM과 로보 어드바이저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삼성증권도 로보 어드바이저 도입을 위해 관련 분야 인력을 영입하며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유한타증권은 2년 전부터 온라인 투자 컨설팅 서비스 마이티레이더라는 시스템을 개발해 로보 어드바이저와 비슷한 인공지능 투자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올해 13번째를 맞는 하나와 함께하는 2015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오는 10월 3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불꽃축제에는 한국과 미국, 필리핀 총 3개국 대표팀이 참여해 10만여 발의 불꽃을 가을 하늘에 수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영등포 구민과 노량진 수상시장의 소상인을 63빌딩 앞 파라다이스 선상에 초청하는 등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축제 현장은 라디오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계됩니다. 내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불꽃축제 관람권 800장, 커피 모바일 교환권 1000장 등의 경품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한화와 함께하는 2015 서울세계 불꽃축제는 2000년에 시작된 한화그룹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모 전 부사장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년간 거액을 뜯어오다가 구속 기소된 데 이어 퇴임한 민영진 전 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사장 추천위원회가 신임 사장 후보로 내정한 백봉인 부사장 역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KTNG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최대 10만 명 새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불법 지원금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SK텔레콤에 대한 일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시작됩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리테일 본부 지역 사업부장과 지점장 50여 명은 오늘 오전 주진영 대표실을 항의 방문해 다음 달 5일부터 실시 예정인 서비스 선택제를 유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외
제주도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계기는 비 소식이죠.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전북 일부와 경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늦은 밤에 그 밖에 남부 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자정 이후에는 충청과 경북, 내일 이른 새벽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까지도 확대돼 전국에서 비가 옵니다. 비 양은 제주도와 전남, 전북 서부와 경남 50에서 100, 제주 산간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는 150mm 이상으로 매우 많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과 경북, 전북 동부도 30에서 70mm로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서울, 경기, 강원, 영서 20에서 40,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을비치고는 양이 많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북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내일은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특히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늦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서울 16에서 22도, 청주 19에서 23도로 일교차가 작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 내리는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한낮에 속초 21도, 울진 22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도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광주 19에서 24도, 대구 17에서 23도 예상됩니다. 해상으로도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5m, 서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다만 모레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부터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큰 할인폭에 충동적으로 과소비하기보다는 가격과 환불 조건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